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작은 치과 진료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과해 대기실을 비추고 있었다. 진료실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김동현 치과의사는 오늘의 첫 번째 진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노부부가 들어섰다. 이순자 할머니, 올해로 82세가 된 그녀는 아들 박준호 씨와 함께 방문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정갈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손에는 조심스레 작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박준호 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잇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세요. 물만 마셔도 찌릿하다고 하시고. 김동현 치과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할머니를 진료용 의자에 앉혔다. 간단한 문진을 마친 후 정밀한 구강 검진이 시작되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몇 분 동안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치아와 잇몸을 살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셨군요. 박준호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양치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평생 하루 3번, 아니 4번씩 꼬박꼬박 하셨는데요. 김동현 치과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물론 양치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잇몸과 치아 조직은 약해집니다. 이 약해진 조직에 젊을 때처럼 세게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 3번 이상의 세게 닦는 양치가 오히려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은 조용해졌다. 이순자 할머니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김동현 치과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잘못 살아온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잘못 사신 게 아니라 그저 몰랐던 것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도 놀란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맡긴 이후 양치질을 얼마나 철저히 하셨는지 기억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간식 후에도 잊지 않고 칫솔을 드셨던 어머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청결하신 분이라는 칭찬을 듣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 철저함이 지금은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니. 박준호 씨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이순자 할머니의 치아 사진을 띄워 보여주었다. 치아의 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었고 잇몸은 움츠러들어 있었다. 표면은 거칠고 민감해 보였다. 보이시죠? 치아가 길어 보이는 것은 잇몸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찬물, 뜨거운 음식은 물론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낍니다. 이것을 치과 용어로 식은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치아 문제가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잇몸 질환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동맥경화가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상식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루 3번, 4번 양치질은 건강의 기본이라 믿어왔다. 깨끗한 이를 위해 힘주어 칫솔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 세월은 이미 그녀의 잇몸에 깊은 상처를 남겨놓았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2번으로 줄이세요. 아침과 자기 전, 이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주세요. 힘을 주지 않고 45도 각도로 가볍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였군요.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김동현 치과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십니다.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서면서 이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박준호 씨도 다짐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 작은 깨달음은 곧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 바로 올바른 양치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동안 청교를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골 마을에서는 양치질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 이후에는 늘 치아 관리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하루 3번 양치질은 물론이고 간식 후에도 반드시 칫솔을 들었다. 이른 새벽, 이순자 할머니는 식사도 하기 전에 먼저 양치질로 하루를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빠뜨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순자 할머니의 치아는 누구보다 하얗고 깨끗했다. 젊은 시절 직장 동료들은 이순자 씨처럼 치아가 깨끗한 사람이 드물다고 칭찬했고, 친구들은 비결을 물어보기도 했다. 할머니는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비결이랄 것까지 있나? 밥 먹고 나서 열심히 닦는 거지. 그런 생활이 10년, 20년, 그리고 어느새 60년을 넘어섰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70대를 넘기고부터 할머니는 알게 모르게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다. 찬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치아에 찌릿한 통증이 퍼졌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잇몸이 아린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탓이겠거니,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도 이가 시리고 가끔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특히 아침에는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건조함과 통증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양치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더 자주 닦아야 한다고 믿었다. 어릴 적부터 양치질은 강하고 깨끗하게 라는 말을 신념처럼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주치의는 즉시 정밀 검사를 권유했다. 추가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증상이 확인되었고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번졌다. 수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뜻밖의 지시가 내려졌다. 심장 전문의가 말한 것이다. 수술 전에 반드시 치주 질환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와 박준호 씨는 당황했다. 치아 문제와 심장 수술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다. 심한 치주염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액을 타고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파막에 염증을 일으켜 수술 중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치과를 찾았다. 그리고 김동현 치과 의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김동현 치과 의사는 이순자 할머니의 잇몸 상태를 확인한 후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머니의 치아 뿌리는 거의 대부분 노출되어 있었고 잇몸은 낡고 약해져 있었다. 심한 경우 일부 치아 주변에는 미세한 염증이 퍼지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칫솔질할 때 피가 나신 적 있으세요? 네, 가끔.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양치할 때 피가 나지 않습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김동현 치과 의사는 구체적인 진단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상태로 심장 수술을 진행하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잇몸 치료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도 함께 교정해야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동안 정성껏 관리해온 자신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평생 열심히 한 양치질이 잘못된 거였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바꿨어야 했던 거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60세를 넘긴 이후부터는 치아와 잇몸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강하게, 자주 닦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은 치아를 지키고 전신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이순자 할머니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젊었을 때 치아를 자랑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하얀 이를 환하게 드러내며 웃던 그때의 자신. 아직 늦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치아를 관리하고 다시 건강한 웃음을 되찾겠다고. 이순자 할머니의 조용한 다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치과를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생각에 잠겼다. 평생 동안 믿어온 양치 습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동현 치과의사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으로 느끼는 통증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애 나이가 들수록 잇몸과 치아가 약해지는 것일까? 어릴 때는 이가 빠르면 금방 새 이가 났고 사소한 상처는 하루 이틀이면 아무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치아와 잇몸 문제는 회복이 더디고 복잡했다. 김동현 치과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 조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 피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젊었을 때는 긁히거나 베인 상처가 금방 아물었지만 나이가 들면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흉터로 남기 쉽다.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잇몸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은 20대 성인에 비해 잇몸 조직의 재생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잇몸에 작은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회복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또한 잇몸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와 혈관 구조도 노화와 함께 약해진다. 젊은 잇몸은 탄력 있고 혈액순환이 활발하지만 노화된 잇몸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 공급도 줄어들어 쉽게 붓고 손상된다. 이런 상태에서 힘을 주어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잇몸에 미세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리고 이 작은 상처들이 모여 잇몸이 점점 후퇴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 벽에 매일 망치질을 하면 처음에는 멀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구멍이 생깁니다.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버텨냈던 자극이 나이가 들면 점점 누적되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손으로 살짝 자신의 잇몸을 눌러 보았다.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과 함께 생각보다 얇고 연약한 감촉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단단했던 잇몸이 이제는 무언가 빈약해진 듯한 느낌이 분명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도 줄어드는 것이 문제였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저하되어 구강 내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경고했다. 특히 한국처럼 김치, 찌개 등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문화에서는 구강 내 산성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잇몸과 치아가 더욱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순간 지난 날을 떠올렸다. 얼큰한 김치찌개 한 숟가락에 하얀 쌀밥을 올려 먹던 그 수많은 식사들, 가족과 함께 나눴던 따뜻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경고 신호들도 스쳐갔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뼈의 밀도 감소다. 골다공증처럼 턱뼈 역시 점점 약해지고 치아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다. 그 결과 작은 충격에도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질 위험이 커진다.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골밀도 저하와 심한 치주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잇몸 건강은 단순히 앙치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할머니,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잇몸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자신의 잇몸을 살폈다. 붓기는 줄어들었는지, 피는 나지 않는지, 치아가 더 길어 보이지는 않는지, 작은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보기 시작했다.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다. 이 작은 관심과 노력이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처럼 수십 년간 양치질을 열심히 해왔던 수많은 또래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잘못된 상식에 갇혀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순자 할머니는 김동현 치과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양치해야 할까? 젊었을 때 습관처럼 굳어진 방법이 아니라 현재 몸 상태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양치질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하루에 3번, 4번씩 닦는 것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아침과 자기 전 하루 2번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한 번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하루 3번 이상 닦아야 한다는 것이 평생 믿어온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동현 치과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 2번만 해도 제대로 닦으면 세균 억제와 플라그 제거에 충분합니다. 과도한 앙치는 오히려 잇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칫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을 권장했다. 요즘 마트나 약국에 가면 초극세모라고 적힌 칫솔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칫솔은 모가 매우 부드럽고 가늘어 약해진 잇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가까운 약국에 들러 초극세모 칫솔을 새로 구입했다. 기존에 쓰던 딱딱하고 거친 칫솔을 손에 쥐었을 때 그동안 잇몸이 아팠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양치 방법의 변화를 배워야 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입체적인 모형과 함께 설명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칫솔질은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쓸어내리듯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칫솔을 움직이며 잇몸을 자극하지 않고 치아를 닦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다. 마치 삶은 달걀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동현 치과의사의 이 비유는 특히 인상 깊었다. 과거에는 치아의 모든 때를 벗겨내듯 힘껏 문질렀던 자신을 돌아보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넷째, 양치 시간 역시 중요했다.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지만
제대로 닦으면 2푼이면 충분합니다. 2푼 이상 닦으면 오히려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맞추어 양치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도 추천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타이머를 설정하고 매일 2분 동안 집중해서 양치질을 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집중해 양치하면 2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치 전후 관리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양치질을 마친 후에는 강하게 입을 헹구지 말고 가볍게 입안을 헹궈주세요. 불수가 치아 표면에 남아 보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양치 후 입안을 여러 번 세게 헹구는 것이 좋은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습관이었다. 가볍게 한두 번 헹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새롭게 배웠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내용을 노트에 적어 두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과 밤마다 꼼꼼히 따라했다. 변화를 몸으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서서히 잇몸 통증이 줄어들고 양치 후 피가 나는 일도 점점 사라졌다. 6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뚜렷한 변화를 체감했다. 양치 후 입안이 훨씬 편안했고 찬물을 마실 때의 찌릿한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김동현 치과의사도 정기검진에서 할머니의 변화를 확인하며 기뻐했다.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치아와 잇몸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 깊이 안도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사했다. 올바른 양치법. 그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작은 습관의 변화였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결심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소중한 배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은 그렇게 하루 2번 부드러운 양치질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이순자 할머니가 올바른 양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 가던 어느 날이었다. 약국에 들러 칫솔을 새로 구입하던 중 할머니는 매대에 진열된 여러 종류의 치약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포장지의 화이트닝, 초강력 미백, 눈부신 미소 같은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힌 치약들이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할머니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부터 깨끗하고 하얀 치아는 자신감의 상징이었다. TV 광고에서는 늘 환한 미소를 지닌 모델이 등장해 미백 치약의 효과를 자랑했다. 할머니도 50대부터 특별히 미백 기능이 강조된 치약을 고집해왔다. 매일 3번, 아니 4번씩 미백 치약으로 열심히 양치하며 깨끗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겪은 치아 민감증과 통증을 떠올리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선생님, 미백 치약은 써도 괜찮은 건가요? 김동현 치과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미백 치약은 젊고 건강한 치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에요, 치아가 하얘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김동현 치과의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미백 치약에는 치아 표면을 깎아내는 연마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마제는 착색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치아의 보호층인 범랑질까지 깎아낼 수 있습니다. 범랑질은 치아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층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범랑질은 점점 얇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범랑질 두께는 20대의 약 7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또한 밀도도 낮아져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견디기 어렵다. 젊었을 때는 미백 치약을 써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마 성분이 약해진 치아를 지속적으로 마모시키면서 민감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치아 표면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다. 몇 달 전 75세 정미자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려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사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하얗고 깨끗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셨지만 점점 찬물만 마셔도 치아가 찌릿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정미자 할머니의 치아 표면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다. 범랑질이 거의 사라지고 안쪽에 상아질이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치아의 민감도를 극도로 높이고 심한 경우 충치와 치아 파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치약을 써야 하나요? 이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김동현 치과의사는 명확하게 답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치약은 저마모, 고불수 치약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해야 한다. 치약 포장지에 저자극, 저렴마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른다. 입자가 부드러워 치아 표면을 가루하게 마모시키지 않으면서도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선택한다. 불소는 치아의 범랑질을 강화하고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충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고려한다. 이미 찬물이나 단 음식에 민감한 증상이 있다면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 제품은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치아 신경을 보호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초강력 미백, 헐리우드 스타일 같은 문구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치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실제 성분과 농도이다. 이순자 할머니는 김동현 치과의사의 조언에 따라 집에 돌아와 바로 자신이 쓰고 있던 치약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습관처럼 써왔던 치약에는 하이트닝, 스케일 제거, 초강력 연마 같은 문구가 눈에 띄었다. 포장지 뒷면을 읽어보니 연마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할머니는 치약을 교체했다. 약국에서 구입한 저자극 고불수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하루 2번.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양치 후 시린 느낌이 확연히 줄었고 찬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전처럼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입안이 훨씬 편안하고 양치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까지 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정기 검진에서 이순자 할머니의 변화를 확인하고 기쁘게 말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치약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새삼 깨달았다.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선택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할머니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권했다. 너무 세게 닦지 말고 미백 치약도 조심해야 해. 우리 나이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 이순자 할머니의 조언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그렇게 조금씩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올바른 양치 방법과 치약 선택에 대해 새롭게 배운 이순자 할머니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칫솔을 들려던 할머니는 문득 김동현 치과의사의 조언이 떠올랐다.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것은 오히려 치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식후 즉시 양치하는 것을 최선의 습관이라 믿어왔던 할머니는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릴 적 학교에서도 각종 건강 캠페인에서도 식후 바로 양치질을 권장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습관일 수 있다니 충격이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식사 직후에는 구강 내 환경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특히 김치, 된장찌개, 과일처럼 산성 성분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pH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치아 표면, 특히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범랑질이란 치아를 덮고 있는 단단한 보호층이다. 그러나 산성 환경에서는 이 보호층이 부드러워지고 구조적으로 약해진다. 마치 단단한 돌이 빗물에 젖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치아 역시 식사 직후에는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진 범랑질이 칫솔의 마찰에 의해 더 쉽게 닳게 됩니다. 즉, 치아 표면을 스스로 깎아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현 치과의사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은 오랫동안 식사 후 곧바로 양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심지어 외출 중에도 작은 칫솔 세트를 들고 다니며 식사 직후 양치를 했다.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치아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참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하는 것이 좋을까? 김동현 치과의사는 명확하게 지시했다. 식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질을 하세요. 그 시간 동안 침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중성으로 되돌리고 치아 표면도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사실 인간의 침에는 놀라운 자정 기능이 있다. 침 속에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과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산성으로 변한 구강 환경을 자연스럽게 중화시키고 손상된 범랑질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야 안정화된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젊었을 때는 식후 즉시 양치를 해도 치아가 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치아 보호층이 얇아진 지금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또 다른 걱정을 했다. 그러면 식사 후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건 괜찮나요? 김동현 치과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양치 대신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불수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성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도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자 할머니는 식사 후 곧바로 칫솔을 들지 않았다. 대신 작은 물컵을 준비해 식사 직후에는 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구었다. 외출할 때도 작은 휴대용 구강 세정제를 챙겼다. 또한 식사 후에는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도 들였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내 산성 환경을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다. 물론 할머니는 반드시 무설탕 제품만을 사용했다. 당분이 들어간 껌은 오히려 충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식후 곧바로 양치하지 않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입안이 훨씬 편안해졌다. 양치할 때 치아에 느껴지던 미세한 시림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재진 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코 잘못된 습관에 의존해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힘나게 했다. 그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졌다. 밥 먹고 바로 이를 닦으면 안 된대. 물로 헹구고 좀 쉬었다가 부드럽게 닦아라 해. 이순자 할머니의 작은 조언은 노인정에서, 교회 모임에서, 동네 마트에서 점점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많은 이들이 할머니의 달라진 표정과 생생한 경험을 보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건강한 습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이순자 할머니는 알았다. 비록 평생의 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작은 용기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나이가 들면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구강건조증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식후 양치 습관을 교정한 이순자 할머니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불편함이 서서히 그녀의 일상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바로 입안이 마르는 문제였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냥 물을 조금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각해졌다. 밤에 잠자다 목이 말라 자주 깼고 대화를 할 때 입술이 마르면서 말하기가 불편해졌다.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았다. 특히 말린 반찬이나 빵처럼 수분이 적은 음식을 먹을 때면 삼키기조차 힘들었다. 때로는 혀끝이 따끔거리고 입안이 끈적끈적하게 느껴졌다. 이순자 할머니는 다시 김동현 치과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요즘 입이 너무 말라서 괴로워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김동현 치과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맞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들면서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건조증은 구강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즉 입마름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부드럽게 삼키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침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입안을 보호하는 다층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침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한다. 침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퍼옥시라제 같은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구강 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충치와 치주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둘째, 침은 치아를 강화한다. 침 속에는 칼슘, 인 같은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어 초기 충치를 자연적으로 재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침이 부족하면 치아 표면이 약해지고 충치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셋째, 침은 소화의 첫 단계다. 침에는 아밀라제 같은 소화 효소가 있어 음식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침이 줄어들면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 넷째, 침은 미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입안이 건조하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는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다. 85세 최영수 할아버지께서 비슷한 증상으로 오셨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입마름이라 생각하고 방치하셨는데 결국 잇몸에 염증이 심해지고 충치가 한꺼번에 5개나 생겼습니다. 심지어 입안 곰팡이 감염까지 진행돼 큰 고생을 하셨죠.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입마름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니. 김동현 치과의사는 이어서 구강건조증의 주요 원인들을 설명했다. 노화 자체도 원인이지만 복용 중인 약물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침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지요. 이순자 할머니는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양리 작용을 고려해 약을 조정할 필요성을 주치의와 상의해 볼 것을 권했다. 하지만 단순히 약만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았다. 생활 속에서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을 축축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했다. 김동현 치과의사가 제안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신다.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해 입안을 지속적으로 축축하게 유지한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한다. 씹거나 빨아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자극하여 침 분비를 촉진한다. 단, 당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한다. 당분은 충치균의 먹이가 된다. 셋째,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세정제는 피한다. 알코올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 대신 무알코올 불수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면 충치 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방에 물그릇을 놓아 실내 건조를 방지한다. 다섯째, 카페인, 술, 담배를 피한다. 이들은 모두 침 분비를 억제하거나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순자 할머니는 김동현 치과의사의 조언을 빠짐없이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후에도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셨다.
장을 볼 때도 무설탕 껌을 구입해 가방에 넣어 다녔다. 몇 주 후 할머니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다. 밤에 덜 깨고 말할 때 입술이 덜 마르며 음식 맛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가장 기뻤던 것은 양치할 때 입안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김동연 치과의사도 검진 후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입안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관리하신 덕분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알았다.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는 입안의 건강을 넘어서 구강 건강이 심장과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강건조증을 관리하며 다시 일상의 활력을 찾아가던 이순자 할머니는 김동연 치과의사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바로 구강 건강이 단순히 입안 문제를 넘어 심장과 뇌 건강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다. 치아와 심장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김동연 치과의사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할머니,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 심지어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한 잇몸 질환을 가진 사람이 뇌졸중 위험이 약 3배 높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김동연 치과의사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한성호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자각 증상 없이 지내셨지만 오랫동안 심한 치주염을 방치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 심장혈관에 심한 염증과 협착이 발견됐는데 구강 내 세균 감염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평소 가볍게 여겼던 잇몸 출혈이나 입안 염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김동연 치과의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혈관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더해지면 혈관이 급속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구강염증이 전신적인 심혈관 문제로 발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뇨병과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만성 치주염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구강 건강이 전신질환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자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치아를 더 이상 단순한 씹는 도구로만 볼 수 없었다. 이제 치아와 잇몸은 삶 전체,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기관으로 느껴졌다. 김동연 치과의사는 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이미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는 치료가 어렵고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을 미리 잘 관리하면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기본 수칙을 되짚어 주었다. 첫째, 하루 2번 부드럽고 정확한 양치질을 실천한다. 둘째, 저자극, 고불수 치약을 사용한다. 셋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질을 한다. 넷째,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구강건조증 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섯째,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여섯째,
칫솔질 외에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깨끗이 관리한다. 이순자 할머니는 메모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이 모든 내용을 적었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 치아 관리란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 심장과 뇌, 나아가 삶 전체를 지키는 중요한 행위였다. 그리고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다. 양치 습관을 바꾸고, 치약을 바꾸고, 식후 양치 시간을 조정하고, 수분 섭취를 늘린 이후 이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입안이 편안해지니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었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잦은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이 줄어든 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건강한 심장, 건강한 도뇌로 이어집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시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삶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진실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다짐이 앞으로 펼쳐질 삶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인지를.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주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은 스스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구강 건강 점검법을 배우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은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치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구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말했다. 할머니, 병원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본인이 입안을 잘 관찰하고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가 구강 건강점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했다. 김동현 치과의사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법을 알려주었다. 첫째, 거울을 이용해 잇몸과 치아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다. 양치를 마친 후 거울 앞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 치아와 잇몸을 찬찬히 살핀다. 이때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잇몸이 붉거나 부어 있지는 않은가? 양치나 식사 중 잇몸에서 피가 나지는 않는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검은 틈이 보이지는 않는가?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거나 흔들리지는 않는가? 입안 점막에 하얀 반점이나 궤양 같은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이순자 할머니는 김동현 치과의사의 조언을 받아 작은 숨거울을 준비했다. 하루에 한 번, 특히 저녁 양치 후에는 꼭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잇몸과 치아를 살폈다. 처음에는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했지만 몇 번 연습하니 점차 익숙해졌다.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도 함께 길러졌다. 둘째, 손끝으로 잇몸을 가볍게 눌러본다. 깨끗하게 손을 씻은 후 손가락 끝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본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잇몸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물렁거린다면 염증의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잇몸을 눌렀을 때 고름 같은 액체가 나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치과에 가야 한다. 셋째, 치아 민감도를 체크한다. 찬물 한 모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치아의 반응을 살펴본다. 특정 치아에서 시린 느낌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아 과민증이나 잇몸 후퇴, 충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찬물로 입을 헹구며 치아 민감도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다. 사소한 변화라도 느껴지면 바로 노트에 기록했다. 넷째, 구취 여부를 확인한다. 입냄새는 종종 구강 내 염증이나 충치, 구강 건조증의 신호일 수 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등을 핥은 후 몇 초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아본다. 만약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구강 위생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입냄새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입술과 혀, 입안 점막도 꼼꼼히 살핀다. 입술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갈라지지 않는지,
혀에 하얀 설태가 과도하게 끼지 않는지, 입안 점막에 붉은 염증이나 하얀 반점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한다. 특히 혀 표면의 상태는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혀가 지나치게 하얗거나 갈라져 있다면 구강건조증이나 영양결핍을 유심해 볼 필요가 있다. 김동연 치과의사는 강조했다. 이런 작은 점검들을 꾸준히 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체크하는 항목을 간단히 표시했다. 잇몸 색깔과 상태 확인, 치아 흔들림 여부 확인, 찬물 마시기 테스트, 구취 점검, 입술, 혀, 점막 상태 확인. 이 작은 노력은 할머니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단순히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능동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처라는 것이다. 김동연 치과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다. 할머니, 이상 징후를 발견하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이른 시기에 치료하면 비용도, 고통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매일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건강한 삶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하며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다짐을 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평생 믿어왔던 양치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칫솔과 치약을 선택하며 식후 양치 타이밍을 조정했다. 입마름을 관리하고 매일 거울 앞에서 잇몸과 치아를 점검하는 것도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고치는 것은 때로는 버릇처럼 움직이는 몸을 억제하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작지만 소중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우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았다. 찬물을 마실 때도 이가 시리지 않았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도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다. 입안이 편안해지니 음식 맛이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식욕도 돌아왔다. 밤에도 푹 잘 수 있었다. 입안의 건조함 때문에 자주 깨던 날들이 지나가고 깊고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덕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신체적 변화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변화였다. 나는 이제 내 몸을 제대로 돌보고 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네 친구들은 할머니의 밝아진 표정과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이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양치질을 부드럽게 하고 입안을 잘 챙기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이 변화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주위 어르신들에게도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모임도 만들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건강한 구강 관리법을 주제로 한 소모임이 생겼다. 할머니는 김동연 치과의사에게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다. 하루에 2번만 부드럽게 양치하면 됩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물로 헹군 후 30분 기다리세요. 미백 치약은 피하고 불수가 들어간 저자극 치약을 쓰세요. 입이 마르면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확신에 참 목소리와 변화를 직접 본 이후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고마워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을 바꾸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나이는 결코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김동연 치과 의사 역시 할머니를 칭찬했다. 할머니는 정말 모범 사례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포기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덕분에 삶의 질이 이렇게 크게 향상된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하겠어라며 체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삶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그리고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으며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심장과 건강한 뇌를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활짝 웃어보렸다.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웃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진심으로 알겠구나. 할머니는 아들에게도 말했다. 준호야, 나중에 너도 꼭 기억해. 이 좋은 습관은 나이가 들기 전부터 지키는 게 더 좋아. 박준호 씨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자신 역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순자 할머니의 작은 변화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을 바꾸려는 작은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이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지키며 밝고 힘찬 미소로 인생의 후반전을 당당히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임을.